새벽 4시 투숙객의 발소리조차 사라진 특급 호텔 로비. 낡은 청소복을 입은 70세 할머니가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5억짜리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거친 손끝에서 흘러나온 불완전하지만 아름다운 선율. 그 순간 복도에서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단 한 곡의 연주가 5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을 깨워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중심가 여러 호텔 체인을 거느린 그룹 회장이 소유한 특급 호텔 로비입니다. 이곳은 전국에 12개 체인을 둔 호텔 그룹의 본사이자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건물이었어요. 낮에는 수백 명이 드나들지만 이 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투숙객의 움직임이 드문 새벽 로비는 숨을 고른 듯 조용했어요. 천장의 샹들리에는 조명이 절반만 켜져 있었고 대리석 바닥 위로 희미한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어요. 또 그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서 70세 청소부 할머니가 홀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이름은 박순자. 이곳에서 일한 지 2달째였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혼자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2달 전 이 호텔 새벽 청소 자리를 간신히 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감사했어요. 할머니는 긴 밀대를 천천히 밀며 바닥을 쓸었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쪽 다리를 조금 끌었습니다. 걸음마다 속도를 조절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밀대를 옮길 때마다 허리를 잠시 펴고 짧게 숨을 고르곤 했어요. 숨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힘겨워 보였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이 시간, 이 공간은 온전히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게 편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연주자 전용 그랜드 피아노가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광택이 나는 뚜껑 아래 흰 건반이 은은하게 빛을 머금고 있었어요. 이 피아노는 호텔 전속 연주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회장이 직접 독일에서 들여온 피아노였어요. 가격만 해도 5억 원이 넘었고 조율도 특수하게 관리됐습니다. 회장은 이 피아노를 아끼고 또 아꼈어요. 옆에는 작은 안내판도 세워져 있었어요. 연주자 전용, 무단 사용 금지. 할머니는 평소에도 이 피아노를 지나칠 때마다 시선이 머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밀대를 벽에 기대 세우고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어요. 피아노 앞에 서자 할머니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건반을 보고 있는 건지 먼 곳을 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오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폈어요. 로비 입구, 복도 쪽, 엘리베이터 앞, 아무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CCTV 카메라가 천장 구석에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 끝이 건반에 닿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건반을 눌렀어요. 첫 번째 작고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음을 눌렀어요.
그 다음 음들은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틀리지 않으려는 연주가 아니었어요. 기억을 더듬는 연주였습니다.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머뭇거리며 움직였고 음은 끊겼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어요. 멜로디라고 부르기엔 불완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음 하나하나가 어디선가 떠오르는 것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건반을 누르는 손놀림이 부드러워졌어요. 음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50년 동안 연주해온 사람처럼 할머니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로비의 아름다운 선율이 퍼져나갔습니다. 불완전하게 시작했던 멜로디가 이제는 완전한 곡이 되어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잊었어도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참이 흘렀습니다. 멜로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 남자의 걸음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연주에 완전히 빠져 있었으니까. 로비를 지나던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복도와 로비가 만나는 지점에 멈춰 섰어요. 피아노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고 있었어요. 능숙한 손놀림, 아름다운 선율. 회장은 왜인지 모르게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소리를 들었어요. 그 멜로디, 50년 전 그 멜로디. 회장의 가슴 한쪽이 먼저 답답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연주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회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로비 안쪽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백발의 노인, 거친 손. 하지만 그 손놀림은 아름다웠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멜로디가 끝나갈 즈음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서 있는 걸 보았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시선이 할머니에게 고정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어요. 똑, 똑, 똑. 회장은 입술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는 이 호텔 그룹의 회장, 김정수였습니다. 회장은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방금 들었던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하지만 이름을 알 수 없는 곡. 회장은 가슴 한쪽이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이었어요. 청소부가 무단으로 피아노를 친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손, 피아노 건반, 그리고 그 떨림.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흐릿한 장면들, 희미한 목소리들, 그리고 이 멜로디.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기억은 흐릿했지만 감정만은 선명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괜찮습니다. 회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회장의 발걸음은 느렸어요. 뒤에서 다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또, 또, 또. 회장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피아노 의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건반 위에는 할머니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밀대를 들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왼쪽 다리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로비를 한 바퀴 돌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아까 그 남자, 회장이라는 걸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복도 끝 청소도구함 앞에 멈춰 섰어요. 밀대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할머니는 잠시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까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장의 눈빛, 그 침묵. 왜 그렇게 자신을 바라봤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할머니의 발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과연 회장은 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대체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회장 김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불완전하고 떨리는 소리. 회장은 그날 이후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끊기지 않았어요. 업무를 보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문득문득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무단 사용 사건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회장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새벽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시절부터 평생 마음에 담아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 회장이 아버지의 숙박 사업을 도와드릴 무렵이었어요. 그때 회장은 한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피아노를 치던 모습도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중얼거렸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본관 12층 대회의실에서 호텔 운영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을 포함해 임원 6명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총지배인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객실 가동률은 전월 대비 3% 상승했습니다. 레스토랑 매출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그 멜로디, 그 떨림, 그 눈빛.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그때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보안팀장 쪽을 봤습니다. 보안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어제 새벽 연주자 전용 피아노가 무단 사용됐습니다.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피아노를요? 누가 감히? 보안팀장은 태블릿을 켜며 계속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화면에는 어둠 속 로비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대상이 야간 청소부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청소부가 피아노를 규정 위반 아닌가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총지배인이 회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해보죠. 고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총지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30분 후 회의실 옆 작은 응접실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총지배인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제 새벽 피아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 맞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불려와도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회장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말투,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모습. 회장은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뭔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총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번 한 번은 경고로 마무리하죠.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혹스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익숙함 같은 거였어요. 마치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을 보는 듯한. 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총지배인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응접실 밖 복도, 그룹 고문 최영수가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 회장과는 대학 동기였고 그룹 창립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응접실 문틈으로 회장과 할머니가 대화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고문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때 총지배인이 응접실에서 나왔어요. 최 고문님, 면담이 끝났나? 아직입니다. 회장님께서 경고로 마무리하신다고 하셨어요. 고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소부 이름이 뭐라고 했나? 박순자라고 합니다. 고문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순자? 네. 70세입니다. 고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총지배인은 다시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고문은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박순자, 70세. 고문은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문실. 고문은 책상 앞에 앉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어요. 인사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박순자라는 청소부 신상 정보 좀 보내주게. 지금 바로요?
응, 급한 일이야. 5분 후 고문의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고문은 파일을 열었어요. 박순자, 생년월일 1956년 3월 7일. 이전 주소 서울 종로구 효자동. 고문의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럴 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문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956년 3월 7일. 그 날짜를 기억했어요. 종로구 효자동. 그곳도 기억했습니다. 고문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지만 회장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까 그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떨림, 그 작은 소리.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5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회장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 하지만 사진 한쪽이 찢어져 있었어요. 회장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호텔 뒷문을 나섰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의 얼굴, 그 눈빛, 왜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왜 해고하지 않았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어요. 버스가 왔고 할머니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멜로디가 계속 들렸어요. 불안전하고 떨리는 소리.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요? 회장은 왜 할머니에게서 익숙함을 느낀 걸까요? 그리고 고문은 이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 이후로 회장은 밤마다 같은 음을 떠올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눈을 뜨면 그 멜로디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불안전하고 떨리는 소리.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음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먼저 답답해졌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인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요? 회장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러다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면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비서가 커피를 내왔지만 회장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회장은 할머니의 근무 기록만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50년 전 그 사람. 이름이 박순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흔한 이름이야. 우연일 거야. 전국에 박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70대 여성은 수천 명일 텐데. 회장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화면을 내렸습니다. 입사일 2025년 10월 15일. 생년월일 1956년 3월 7일.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렸어요. 이전 근무지, 주소, 비상연락처, 그중 하나의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효자동. 회장은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인가?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회장은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우연이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은 우연이라고 넘기려다 멈췄어요.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이 사람이 정말?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나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편 할머니는 연주 이후 다리 통증이 더 잦아졌습니다. 평소에도 왼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요즘은 더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었어요. 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로비를 지날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어요. 피아노가 놓인 그 공간을 지날 때면 다리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왜 하필 로비에서만 이럴까요? 왜 피아노 앞을 지날 때만 더 아플까요? 할머니는 로비 청소를 할 때마다 피아노를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밀대를 밀며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피아노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할머니는 밀대를 멈추고 한쪽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그 순간 통증과 함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반 위의 손, 젊은 남자의 웃지 않는 얼굴, 비에 젖은 길, 누군가의 목소리, 미안해.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장면들은 대체 뭔가요? 이유도 순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파편처럼 흩어진 장면들. 할머니는 눈을 떴어요. 다리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 장면들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다시 밀대를 들고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고문 최영수에게 따로 시간을 내자고 했습니다. 둘은 호텔 안의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응. 자네 기억나? 옛날에. 회장은 말을 멈췄어요. 고문은 회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옛날에 뭐? 회장은 가장 믿어온 친구에게 연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에 피아노 소리를 들었어. 응, 회의 때 얘기 나왔잖아. 그게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 고문은 차를 마시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멜로디가 자꾸 귀에 맴돌아. 밤마다. 그래. 그래서 그 청소부 할머니 기록을 좀 봤어. 고문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차잔을 내려놓는 동작이 조금 느려졌어요. 회장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생년월일이랑 주소를 보니까 뭔가 익숙하더라고. 고문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나? 그 대답이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단정적이었어요. 회장은 고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자네 뭔가 아는 거 있어? 아니, 별로.
고문은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공백이 회장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친구의 목소리, 친구의 시선, 친구의 짧은 대답.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고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가봐야겠다. 그래. 고문은 회장을 보지 않고 나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찻집 창밖으로 고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대체 뭘 숨기는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고문은 호텔 뒷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뒷문을 바라봤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곧 뒷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왔어요. 고문은 그림자에서 나와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박순자 씨, 고문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는 고문을 알아봤어요. 회의실에서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여기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십니까? 회장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건 좋지 않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바로 그거요. 청소부가 회장님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요.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고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용히 사표 내는 게 좋을 겁니다.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똑바로 말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고문은 의미심장하게 할머니를 봤어요. 후회하지 마시오. 할머니는 떨렸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문은 할머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고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방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주물렀어요. 오늘따라 더 아팠습니다. 아까 고문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후회하지 마시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고 해진 수첩이었어요. 할머니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거기엔 손으로 그린 악보가 있었습니다. 서툰 글씨, 삐뚤빼뚤한 음표들. 할머니는 그 악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언제 그린 건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려준 건지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멜로디만큼은 기억났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할머니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건반 위의 손, 젊은 남자의 얼굴, 비 오는 길, 누군가의 목소리. 다시 만나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체 뭘 잊어버린 거지?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같은 시각, 회장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고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대답, 그 피하는 시선, 그 빠른 걸음.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회장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옷을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호텔은 조용했어요.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사진. 젊은 시절의 회장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사진 한쪽이 거칠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날. 회장은 이 사진을 꺼내 옆모습을 찢어버렸었어요. 차라리 잊고 싶었으니까. 회장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게 당신이었나?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종로 어느 골목, 누군가의 뒷모습, 그리고 피아노 소리. 회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고문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고문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회장은 총지배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를 응접실로 불러주시오. 총지배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총지배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어요. 30분 후, 회장은 할머니를 조용한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12층 끝자락에 있는 작은 응접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곳. 평소엔 중요한 손님을 맞을 때만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복을 입은 채 문 앞에 섰어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네. 앉으세요. 회장은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서 있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 무릎 위에 손을 모았어요. 회장은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문을 닫고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또?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씨, 네. 제가 오늘 부른 건 업무 때문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20대 초반쯤이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저는 피아노를 치던 여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당시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여자는 흔치 않았습니다. 부잣집 딸이어야만 배울 수 있었죠. 회장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사람도 원래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제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가난한 집안 딸과 결혼할 순 없다고.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창밖만 보고 있었으니까. 늘 같은 곡을 들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참 아름다운 곡이었어요.
그 사람이 직접 만든 곡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참았어요. 회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 이유도 아무 설명도 없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어요. 저는 50년 동안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니,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순자 씨 혹시...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응접실이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후 할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장면들이 가끔 떠오릅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피아노를 치는 장면, 젊은 남자의 얼굴, 비 오는 길, 그런 것들이 가끔씩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확신하지 않으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억인지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일인지도 어디서 일인지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회장은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기대, 두려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도 흔들렸어요. 무언가를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할 수 없는 표정. 두 사람은 같은 기억을 보면서도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그 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모르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얼굴은 희미한데 그 멜로디만큼은 또렷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했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박순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입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한테는 기억이 없어요. 50년 전 일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사고요? 네. 큰 사고였어요. 할머니는 왼쪽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다리도 그때... 말을 멈췄어요. 회장은 할머니의 다리를 봤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많은 기억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 이름도 제 과거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어요. 언제 사고가 있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병원 기록으로는 1975년 여름이라고 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1975년 여름. 바로 그 사람이 사라진 때였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럼 그 이전 기억은요? 없습니다. 하나도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에서 제 신분증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박순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리 부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왼쪽 다리를 가리켰어요. 지금도 이렇게 불편합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요. 퇴원하고 나서가 더 막막했어요. 기억도 없고 다리도 절고 어디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식당 설거지, 공장 청소, 건물 관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월세방 하나 구하기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50년을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회장을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종로 효자동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효자동? 뭔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군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어요.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씨, 네.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봤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어요. 회장은 그 사진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찍혀 있었어요. 옆은 거칠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저입니다. 50년 전에 저요. 할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았어요. 이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돌려주려 했어요.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천천히 보시고 만약 뭔가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일어섰어요. 할머니도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네. 할머니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려는 순간 회장이 불렀습니다. 박순자 씨. 할머니는 돌아봤어요.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회장이 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또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남자의 웃는 얼굴, 피아노 앞에 앉은 자신,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기억인가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장과 할머니는 정말 50년 전 그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회장은 고문 최영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고문, 오늘 저녁 시간 있나? 왜?
무슨 일인데? 할 얘기가 있어. 호텔 옥상 정원으로 와줘.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고문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았네. 그날 저녁 7시, 호텔 옥상 정원. 도심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회장은 먼저 와서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고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왔나? 응. 두 사람은 나란히 난간에 섰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장은 오랜 친구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영수야. 응. 나 물어볼 게 있어. 고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심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자네가 관여했나? 고문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무슨 얘기야? 1975년 여름. 박순자가 사라진 날 말이야. 고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고문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 뭔가 알고 있지? 고문은 시선을 피했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영수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50년 친구야. 거짓말하지 마. 고문은 난간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고문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사고를 낼 생각까진 없었다. 그 말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문은 계속 말했어요. 그냥 자네 아버지가 부탁하셨어. 자네가 그 여자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고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어. 그 여자를 떼어놓으면 내 여동생과 자네를 결혼시켜주겠다고. 회장은 숨을 멈췄어요. 뭐? 고문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도 자네 집안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 괜찮은 집안이었어. 자네 아버지는 그런 집안끼리의 결혼을 원하셨지. 나는 여동생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 가난한 집안 딸보다는 내 여동생이 자네한테 더 어울린다고 믿었고. 고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부탁하셨어. 그 여자를 좀 떠나보내달라고. 나는 그냥 설득만 하려고 했어. 돈을 줄 테니 떠나라고. 하지만 그 여자가 거절했어. 자네를 사랑한다고, 돈은 필요 없다고.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문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시켰어. 무슨 짓을 한 거야? 겁만 주려고 했어. 정말이야. 고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75년 7월 15일. 비 오는 날이었어. 고문은 눈을 감았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종로 효자동 골목. 빗소리. 우산을 쓴 젊은 여자가 걷고 있었어요. 박순자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뒤를 따랐어요. 고문이 시킨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서 겁만 주라고 했어. 차가 가속했어요. 빗길이었습니다. 여자 바로 옆으로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차가 통제를 잃고 미끄러졌어요. 쾅! 차 옆면이 여자를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여자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그리고 돌계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쿵! 왼쪽 다리가 계단 모서리에 처음 부딪혔어요. 뚝! 뼈가 부러지는 소리. 몸이 한 번 더 튕기며 머리가 돌계단에 부딪혔습니다. 퍼!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산이 굴러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여자의 얼굴. 피가 흘러내렸어요. 왼쪽 다리는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흰 뼈가 살짝 보였습니다. 운전자는 겁에 질려 차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고문은 눈을 떴어요.
그 사람은 도망갔고 나는 나중에 신문으로 봤어. 종로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사고를 당했다고.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회장은 고문의 멱살을 잡았어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자네가 그런 짓을? 고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 그런데 자네였어. 자네가 그 사람을 빼앗아 간 거였어. 고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네. 미안?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면 되나? 회장은 고문의 멱살을 잡았어요. 자네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나? 50년을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 그 사람을 생각했어. 왜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회장은 고문을 밀쳤어요. 고문이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때려야 하나? 자네를 때려야 속이 풀릴까?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주먹을 풀었어요. 하지만 이제 무슨 소용이야. 50년이 지났는데 자네를 때린다고 그 시간이 돌아오나? 자네를 원망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나?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나? 고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자네 말이 맞아. 고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후로 자네는 내 여동생과 결혼했지. 자네 아버지가 정해준 거였지. 하지만 자네는 여동생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 평생 여동생도 알고 있었어. 자네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고문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동생은 살아생전 많이 힘들어했어. 자네 곁에 있어도 항상 혼자인 것 같다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도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문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겠네. 나는 자네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회사에 남아있을 자격도. 그리고 여동생한테도 미안해. 내가 여동생의 인생까지 망쳤으니까. 내일부터 사표를 준비하겠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최 고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회장은 난간에 기대 섰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순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할머니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탁자 위에는 회장이 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봤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젊은 남자와 손을 잡고 걷는 장면,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는 장면, 비 오는 날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 그리고 차 소리, 비명, 어둠.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이게 내 기억인가? 다음 날 오후 회장은 할머니를 다시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냈습니다. 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회장을 봤어요. 회장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50년 전 당신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멈췄어요.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제 친구가 시킨 일이었습니다. 저와 당신을 떼어놓기 위해서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기억을 잃은 건 그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회장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이 희미해요. 얼굴도 목소리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만 왜 인생이 이렇게 흘렀는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회장의 손을 받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회장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늙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은 순간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서두르지 않기로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이 돌아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회장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니까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함께 있으면 돼요. 다음 날 호텔 로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로비에는 투숙객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그랜드 피아노 앞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과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음을 눌렀어요. 그 멜로디, 50년 전 그 멜로디. 회장은 옆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의 연주는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이 끊기고 손가락이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 그리움, 그리고 용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연주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는 연주를 멈췄습니다. 회장을 봤어요. 회장도 할머니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어요. 로비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할머니를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부인데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오늘은 당신이 제 손님입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도심의 야경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이 말했어요. 순자 씨, 네. 내일부터 청소일 그만두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이제 편히 쉬셔야죠. 아니에요. 저는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을 해야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회장은 웃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네. 호텔에 작은 음악실이 있어요. 거기서 피아노 관리를 맡아주세요. 피아노 관리요? 네. 조율하고 청소하고 가끔 연주도 하시고.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하게도 행복해요. 왜 이상해요?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은데도 서운하거나 억울하지가 않아요. 할머니는 회장을 봤어요. 지금 이 순간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어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별을 가리켰어요. 저 별 보이세요? 네. 저 별도 오래전 빛이래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떠난 빛이라고. 회장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50년 전에 시작된 빛이 이제야 여기 도착한 거. 회장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도착했잖아요.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도착했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호텔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장이 할머니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내일 또 뵐 거잖아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도 웃었어요. 그렇죠. 내일 또 봬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회장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회장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사라졌어요. 회장은 혼자 로비에 섰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보였어요. 회장은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반을 가볍게 눌렀어요. 똥! 한음이 울렸습니다. 회장은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호텔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청소 도구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회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갔어요. 복도 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었어요. 여기가 음악실입니다. 방 안에는 작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좋네요.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좋아요. 할머니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이네요. 회장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여기 앉아서 듣고 있을게요. 할머니는 회장을 봤습니다. 일 안 하세요? 오늘은 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어요. 회장님이요? 네. 가끔은 쉬어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음을 눌렀어요. 그 멜로디. 50년 전 그 멜로디. 불완전하고 더듬거리지만 따뜻한 멜로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연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음악이 흘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늦게 시작된 이야기.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두 사람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는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당신의 빛나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